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가 지난 10월 9일 선거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청소년부는 서울방송고등학교 4,700조 팀이, 일반부는 인천 명현초등학교 교사 이창원 씨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3분기 기탁금 모금액 1,755만 7,070원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선관위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합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유권자들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유권자와 함께하는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8월부터 예선과 본선을 실시하고 10월 9일 선거연수원에서 결선을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권자의 선거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대회가 지난 10월 9일 선거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된 제10회 강연 콘테스트는 개인이나 팀이 민주주의, 주권, 선거 정치 참여 등을 주제로 강의, 연극, 춤, 노래, 뮤지컬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참여했는데요. 8월 동영상 심사 예선을 거친 청소년부와 일반부 각각 17개 팀이 9월 본선을 치르고 10월 9일 결선에는 청소년부 3팀과 일반부 3팀이 참여했습니다.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결선은 일반부와 청소년부 순서의 강연 발표,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 집계 및 결과 발표, 시상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청소년부 대상은 유권자 권리를 지키는 우리란 주제로 강연한 서울방송고등학교 4,700조 팀이 차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을 받았고, 대구 조암중학교 이재호 학생이 최우수상, 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단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는 일반부 대상에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치료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강연한 인천 명현초등학교 교사 이창원 씨가 수상했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를 발표한 유희태 씨가 최우수상을, 너나 우리 행복회 팀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강연 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 자금을 기탁금이라고 합니다. 이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데요. 지난 10월 14일 2021년도 3분기 기탁금 모금액을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1,755만 7,070원을 10월 14일 8개 정당에 지급했습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후원회 또는 중앙당 후원회 등에 직접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지급합니다. 정당별 기탁금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 797만 1,050원, 국민의힘 703만 4,760원, 정의당 116만 6,970원, 국민의당 51만 7,680원, 열린민주당 49만 1,240원, 기본소득당 12,270원, 시대전환 11,960원, 민생당 35만 1,140원입니다. 한편 기탁금 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온라인으로 정치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편신고 신청에 동의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5%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최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소속 단체장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강화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소속 지방단체장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장의 개인적인 수상 내역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출판기념회 개최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 결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SNS에 그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언론보도 기사를 게시하는 경우도 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관련자들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비용입니다. 지난 6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513억 900억만 원이라고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513억 900만 원까지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선거비용은 무엇이고 왜 제한액이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기탁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사무소의 설치, 유지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으로 사용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요. 이렇게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선거비용 제한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공직선거법은 각 선거별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는 인구수의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제한액 산정 비율을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액 산정 비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구일 기준 인구수 5,168만 3,025명에 950원을 곱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인 제한액 산정 비율 4.5%를 증감해 513억 900만 원을 결정한 거죠.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3억 1,500만 원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2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한편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선거공영제에 따라 보전됩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면 어떨까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선거비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스타리카의 투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유권자이기도 하죠. 올바른 민주주의 정신을 배워서 오롯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유권자를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선거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선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요. 민주시민의 양성기관인 선거연수원에는 선거체험관 및 전시관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선거월드, 오늘은 코스타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풍요로운 해변의 나라입니다.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커피와 라파스 폭포 정원으로 유명한 코스타리카. 이 나라의 선거는 조금 특별한 이벤트와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성인이 투표하는 날, 수도 산호세의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물론 어른들이 하는 기존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말이죠. 만 3세부터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선거일 특별 이벤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린이 투표의 결과는 개표할 때 방송으로 함께 공개되지만 실제 선거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의 투표라고 합니다. 자신이 투표한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고 하니 투표에 관심이 없었던 어린이도 호기심이 생기겠죠? 이런 행사로 어릴 때부터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미래 유권자의 표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유권자와 미래의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코스타리카의 선거, 정말 뜻깊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가 과연 코스타리카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독일에도 이와 비슷한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청소년 모의 선거, 유니어발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18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총선 9일 전부터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선거와 똑같은 투표용지에 모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된 이 모의 선거는 연방 총선부터 의회 선거 등 실제 정당과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의 선거를 해본다면 유권자가 되었을 때 자신이 행사한 한 표의 소중함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유권자들을 위한 모의 선거, 우리나라에서도 실시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재외선거 위반 사례 예시집에는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운동 관련 주의사항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내 통합 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1년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는 정치관계법 안내 자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다양하고 유용한 선거 정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똑똑한 선거법 알림이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선거법규 포털 홈페이지 배너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함께 2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됩니다. 한국선거방송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TV 선거법 특강을 방송합니다.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TV 선거법 특강은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